안녕하세요. 미래의 나를 위한 데이터 파이프라인 설계하기를 발표하게 될 백엔드 7기 밍트라고 합니다. 우선 개요는 다음과 같은데요. 우선 제가 이 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생각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 메달리온 아키텍처 ETL 그리고 이걸 어떻게 실제로 구현했는지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경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아주 쉬운데 1분마다 경기 점수가 바뀌고 하루 최대 5경기가 동시에 실행되고 실시간 점수가 중요한 스포츠는 무엇일까요? 야구. 와. 바로 야구인데요. 저희는 야구 보고로 야구 서비스, 야구 직관 플랫폼이므로 이 통계에 대한 분석을 했어야 됐어요. 야구 데이터에 대한. 그래서 좀 고민이 들었던 게 이 실시간 야구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을 하고 처리를 해야 될까였습니다. 기존 데이터 구조를 한번 보면은 저희는 우선 케이블 사이트에서 웹 크롤링을 하고요. 걔를 가공해서 바로 필요한 데이터만 DB에 저장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쿼리를 날려서 직접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럴 때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로직이 추가가 되면 데이터를 다시 크롤링해서 수집을 했어야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닝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이닝 데이터를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사용자 피드백이 들어와서 추가를 했어야 됐는데 그때 데이터베이스 구조 스키마도 바꾸고 크롤링도 다시 했어야 됐어요. 그런 문제점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로는 원본 데이터가 없으면 복구가 불가능해요. 지금 상황은 아닌데 만약에 KBO 사이트에서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의 데이터는 더 이상 웹사이트로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잘못해서 데이터베이스 드랍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데이터는 영구히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데이터와 서비스가 간결합되어 있어요. 저희 데이터는 딱 그 서비스에서 필요한 데이터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로직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서 간결합되어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거 너무 답답하다. 이렇게 하면 사용자들이 피드백을 줘도 어떻게 빨리빨리 고칠 수도 없고 생산성이 굉장히 떨어지네. 그리고 심지어 크롤링은 굉장히 고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운이 좋게도 우아콘을 가게 되었어요. 근데 여기서 아주 흥미롭게도 데이터 연금술, 로우 데이터를 파이프라인을 통해 금으로 바꾸는 법에 대해서 세션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그리고 생각된 게 실무에서는 그런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구나 알게 되어서 인사이트를 얻고 이거 저희 프로젝트에 적용해보자 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메달리온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이 메달리온 아키텍처는 데이터를 3단계로 나눠서 관리하는 구조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이 로우 데이터가 있고 이 로우 데이터를 그대로 저장한 게 브론즈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공을 몇 가지 하는 거예요. 뭐 널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데이터 소스에서 같은 데이터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했다면 그걸 하나로 묶고 그런 가공을 하고요. 그리고 골드에서는 실제적으로 사용자가 조회해서 사용할 데이터들을 여기에 저장을 해둡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브론즈는 원본 그대로를 저장을 합니다. 저희는 제이슨으로 저장했고 실버는 필요한 것만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실버 테이블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골드는 계산이 완료된 최종 데이터로 사용자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예요. 저희는 집계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들면은 이제 저희가 음식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우선 장을 봐야겠죠. 그래서 브론즈는 진짜 장을 본 재료, 그 날것을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실버는 그거를 손질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골드는 진짜 완성된 요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앱이 직접 조회 가능한 형태로 가공된 최종 레이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렇게 쿨링, DB 저장, 사용 이렇게 되어 있다면 제가 메달리온 아키텍처를 사용하면 크롤링한 데이터를 바로 DB에 가공해서 저장하는 게 아니라
우선 이 크롤링한 데이터를 그대로 브론즈에 저장을 합니다. 제이슨 형태로 원본 데이터를. 그리고 나서 저희가 지금 쓰고 싶은 그런 데이터들을 실버로 가공을 해서 두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중에서 사용자가 직접 조회할 만한 데이터들을 골드로 둡니다. 여기 이 골드에서는 집계 테이블이 될 수도 있고 실버에서 데이터를 직접 조회를 해서 쿼리를 날릴 수도 있고 데이터베이스 뷰 같은 형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장점이 뭐냐면 첫 번째로 계산 로직이 변경될 경우 유연해요. 저희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 사용 데이터 뭔가 로직이 복잡해지면 질수록 계속 수정할 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기존에는 뭔가 로직을 바꾸면 데이터베이스도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도 수정해야 되고 크롤링 로직도 수정해야 돼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메달리온 아키텍처를 이용한다면 이제 뭔가를 수정해요. 수정하면 딱 실버까지만 가공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크롤링 데이터는 어차피 그 원본 그대로니까 이 데이터들을 그냥 이 데이터 로직을 수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 간결함이 줄어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크롤링 스키마 변경이 유연합니다. 이 크롤링 웹사이트는 언제든 바뀔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크롤링 데이터를 바로 가공해서 저장하고 활용했기 때문에 필드명 등 데이터가 바뀔 때마다 기존 코드에 오류가 발생했어요.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후에는 이 브론즈를 제이슨으로 저장을 하고 가공은 실버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연한 구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임 분리 및 유지 보수에 용이한데요. 브론즈에서는 여러 가지 데이터 소스로부터 오는 데이터 수집만 집중하고 실버에서는 그 데이터들을 변환하는 가공 로직만 관리를 하고 이제 골드에서는 직접 사용자들이 사용할 비즈니스 로직만 개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실버 쪽을 수정하고 싶다. 아니면 내가 크롤링만 수정하고 싶다. 내가 비즈니스 로직만 수정하고 싶다 했을 때 이 레이어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지 보수가 용이하고 코드 수정 범위도 최소화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언제 메달리온 아키텍처를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는 외부 데이터를 수집하는 경우입니다. 외부 API나 크롤링 등은 언제든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재수집이 불가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본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 경우에는 메달리온 아키텍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정책 로직이 자주 바뀔 때입니다. 이 로직이 바뀔 때마다 계속 재수집하는 비용이 크다면 이 아키텍처를 한번 고려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데이터 변환 로직이 복잡한 경우입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서 집계를 계산하고 또는 이 데이터가 여러 소스로부터 와서 그 데이터들을 결합해야 될 경우에는 메달리온 아키텍처를 한번 고려해 보세요. 메달리온 아키텍처가 오버 엔지니어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 CRUD만 있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외부 데이터 수집도 안 하고 그냥 기존에 있는 그 테이블에 대해서 CRUD만 한다면 그리고 복잡한 변환도 없다면 이러한 데이터 파이프라인까지는 필요가 없겠죠. 두 번째로는 원본을 보관할 필요가 없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채팅 메시지나 알림, 라이브 스트리밍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가 중요하지 그 이후에 그거를 저장할 만한 요구사항이 없다면 굳이 원본을 보관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데이터가 거의 변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만약 이 원본 데이터를 다시 재처리를 해야 되지 않는다면은 굳이 그 원본 저장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한 테이블로 충분하겠죠. 그래서 한번 프로젝트 고려해 보시고 이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필요한지 특히 통계 같은 서비스에서는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구현을 했냐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굉장히 그 코드가 복잡했거든요. 그래서 한눈에 보기 어려워서 그 옵시디언에 보면은 캔버스가 있어요. 그 캔버스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하나하나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발표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브론즈 데이터인데요. 이 브론즈 데이터는 제가 봤을 때 딱 그 제이슨으로 저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 그 위에 뭐 데이트, 스테디움, 홈팀, 어웨이팀, 스타트타임 이런 것들은 그 자이언키라고 해가지고 이 페이로드, 이 브론즈의 데이터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유니크 키에 필요한 요소들만 저장을 했고
그 외에는 다 제이슨으로 저장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브론즈 데이터를 저장할 때 계속 이게 스케줄러가 돌면서 저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계속 데이터베이스 트랜잭션이 계속 먹히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제이슨의 해시 값을 만들어가지고 이 해시 값이 같으면은 그냥 업데이트를 안 하고 다를 때에만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방식으로 이 업데이트 비율을 많이 감소를 시켰습니다. 두 번째는 실버이고요. 이 실버는 기존 게임 테이블을 사용했어요. 게임 테이블에는 이 제이슨에서 파싱한 경기 코드, 점수, 투수, 이닝 저장 등이 있고요. 만약에 내가 이 크롤링한 데이터에서 다른 게임 테이블 말고 다른 엔티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실버에서도 계속 여러 가지 테이블이 생성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브론즈 데이터를 실버로 이제 바꾸는 과정이 필요했는데요. 이 ETL이 뭐냐면은 이제 얘도 이제 축약인데 얘를 간단히 설명하면 데이터를 변환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브론즈 크롤링에서 브론즈에서 저장한 데이터를 실버로 이제 변환을 해줘야 되잖아요. 얘는 두 가지 방식으로 했어요. 우선 정기 ETL은 이 브론즈 데이터가 저희가 야구 경기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 실시간으로 들어온 데이터는 브론즈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걔를 실버로 바꾸는 과정은 1분마다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즉시 ETL은 왜 도입을 했냐면 이제 경기가 이제 딱 종료가 됐어요. 근데 1분이 생각보다 길단 말이죠. 1분 60초? 그러니까 1분 60초니까 생각보다 길어서 사람들이 경기가 딱 종료됐을 때 그 결과를 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1분이란 지연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즉시 뭔가를 데이터를 보여주고 싶다. 사용자에게 보여주고 싶다라고 해서 경기가 종료되면 딱 이벤트를 발행을 해서 즉시 실행되도록 이 두 가지 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골드는 저희가 이제 랭킹이 있다 보니까 이 랭킹을 따로 통계용 테이블을 둬가지고 만들었고 그 외의 데이터들은 아직은 간단한 쿼리여서 직접 실버에서 바로 조회를 하게 만들었지만 이제 성능 테스트 한 후에 필요한 후에 이런 집계 테이블을 만들 예정입니다. 이거는 성능 테스트 이후 결과를 좀 따져가지고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을 해봤고요. 요약을 하자면은 우선 이렇게 메달리온 아키텍처처럼 데이터를 3단계로 나눠서 처리하면 굉장히 유연해집니다. 정책이 변경되거나 버그가 수정 시에 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원본을 보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렇게 원본을 보존하게 되면 실수에도 복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보험 같은 거죠. 세 번째는 레이어 분리를 통해서 서비스와 데이터의 간결함을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임을 분리함으로써 유지 보수가 쉬워지는 코드와 아키텍처를 만들 수 있게 되었죠. 제가 생각한 거는 내가 3개월 후, 6개월 후 이렇게 계속 생각해보면 내가 이 구조를 만들어서 3개월 후 정책 바뀔 때 와, 나 이거 구조 하길 잘했다 생각을 할 거고 6개월 후에 버그 고칠 때도 이 구조 이렇게 만들어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 파이프라인은 서비스를 위한 미래의 투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